네, 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본 렉처에 있어서 마지막 챕터일 수도 있는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카본 물질 저희들이 다양하게 공부를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전도성, 전극향, 탄소 물질에서 이제 점점 이제 반도체향으로 갔죠. 플러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향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도체향. 카본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뭐 금속 대체용으로가 이제 주로 소개되어 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반도체형으로 만들던 부도체형으로 만들던 기존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강한 이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재료를 많이 공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다 전극 또는 반도체형 탄소 물질로 주로 저희들이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인식에는 카본 양상, 전극용 또는 전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속 대체용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카본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 긴 풋프린트 자체는 전도성 이외에도 부도체향이든 반도체향이든 어떻게 기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느냐가 화두인 거고요. 그걸 위해서 오늘 다이아몬드와 플러링 그리고 기존의 그 반도체와 도체가 둘 다 가능한 카본 나노튜브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카본 파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하는가, 화학적인 구조가 다른 건 아는데 이걸 저희들이 분석에 컨덕트 시켰을 때 어떻게 얘네들이 플러린이고 다이아몬드고 그래파이트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때, 실생활에 사용을 할 때 그래파이트 100%, 뭐 그래핀 100%, 뭐 인조 카본 아니면은 뭐 카본 파이버 100%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섞어서 어떻게 실제 제품화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다가 좀 놓쳤던 부분도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카본은 이제 육각고리 형태의 허니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플러린 같은 경우 이렇게 구체로 말리다 보니까 얘들이 스트레인 서로 이제 그 기계적인 말리면서 기계적인 스트레인이 걸려서 좀 디펙트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리면서 그래서 스트레인이 형성된 디펙티브하게 해서 오각형 또는 칠각형 이거를 이제 기형 구조라고 하면 기형 구조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저희는 육각형을 카본에선 스테이블한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각형이나 육각형 구조로 가면은 이제 조금 불안정한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얘들이 말리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이제 서로 압박을 받으면서 막 찢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로마티시티가 깨진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다이아몬드나 다이아몬드란다. 그 그래파이트나 그래핀 또는 CNT에 비해서 전도성이 확연하게 낮게 책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다. 다양한 전자재료에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방막향으로 쓸 수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위 그 버크민스터 그 플러린이라고 C60라는 통칭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자연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가장 보편적인 플러린은 C60라고 하는데 실제 자체는 플러린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숫자부터 C 뭐 500까지도 갈 수 있고요. 굉장히 높은 숫자까지 갈 수 있다. 하지만은 이 C6는 가장 보편적인 플러린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어, 그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육각형 구조가 아닌 오각형도 섞여 있고 상대적으로 디펙티브하고 또 넌 에로마틱한
폴리머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넌 아로마틱 스피시스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표면에 디펙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표면에 디펙티브한 면들에 이렇게 펑셔널라이즈, 다른 원소들이 쉽게 붙어갖고 표면에 이렇게 다른 유기물 또는 전자 같은 것들이 도네이팅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다. 카본의 다른 카본들에 비해서 유기물보다 훨씬 낫죠. 다른 유기물보다 낫죠. 그래서 아로마티시티 오브 폴리머. 그래서 이 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플러린도 일반적으로 칠각형 또는 오각형 구조 이렇게 있지만 특정 구조에 한해서 얘네들이 퍼펙트 아로마티시티 이렇게 육각형 상대적으로 플러린 계열에서도 높은 전도도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2n 플러스 1 제곱 룰에 의해서 이러한 넘버들이 형성됐었을 때 얘네들은 이제 아로마티시티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상수여야 돼요. 이제 이게 막 소수점이면 안 되고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이블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마 강의 자료에 같이 놔두면 좋을 테니까 그럼 do 1 플러스 룰을 해봅시다. 이게 어, 이게 토탈 n이고 n의 숫자고 그건 플러린 카본의 개수고 넘버 오브 카본 넘버 이거고 왼쪽에는 이제 n 여기 소위 들어가는 이 작은 n 그 스몰 n이라고 합시다. 작은 n 스몰 n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1일 때, 2때, 3때, 4때, 5때, 6때 이 정도만 할게요. 2일 때는 0부터 시작합시다. 0일 때는 당연히 2일 거고 2일 때는 1일 때는 2 더하기 2 제곱 4, 8 8일 거고 3일 때 3제곱이니까 18일 거고 3일 때는 4제곱이니까 31일 거고 다 넣으면은 25니까 50일 거고 맞죠? 예, 맞겠죠. 70일 거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얘네들이 상수 때 이 말리는 현상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퍼펙트 아로마티시티를 갖는다. 퍼펙트 스프리컬리 아로마티시티를 갖게 되는데 이게 허클룰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 레인지에 들어가는 거는 뭐 추가로 상수가 계속 올라가면 있겠죠. 이 n 숫자에 의해서 얘네들이 퍼펙트 아로마티시티를 갖느냐 아니면 여기서 오각형 또는 칠각형과 같은 섞여 있는 디펙티브한 성질을 갖게 되느냐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수학 때려 넣으신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알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어 카본이 2개 있을 때 얘들이 이렇게 말리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말 그대로 법칙일 뿐이고요. 이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고 실제 카본 링이 되려면 사실상 이것도 안 되고 실제로 한 72 정도까지 가야지 좀 안정한 링이 형성이 되지 뭐 2개, 8개 이건 애초부터 링이 안 되죠. 이거는 그 리니얼리 존재하죠. 다만 이거는 하나의 법칙, 그냥 수학 법칙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린 자체는 이제 표면의 디펙트나 이제 얘네들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카본 나노튜브도 뭐 카이럴 방향으로 하냐 아니면은 뭐, 지그재그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뭐 전자 구조가 바뀌듯이 기본적으로 플러린 자체는 1 일렉트로볼트 정도의 그 밴드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면에 어떤 펑셔널 그룹들이 붙냐에 따라서 이 전자 구조가 바뀌게 되고 이 전자 구조에 따라서 밴드갭이 바뀌게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항상 뭔가 디펙티브하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디펙티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여기에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라이제이션 이렇게 선택적으로 시키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나 뭐든 뭐 소자 디바이스 같은 거 만들 때 항상 다른 물질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다른 물질들과 같이 뭐 섞거나 아니면은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냥 서로 붙이게 돼요. 물질들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레고 조립하던 옛날에 뭐 글라이더 조립하던 그런 것처럼 재료들끼리 조합을 하여 소자로 탄생하는데 소자가 되는데 아니면 제품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제품이 되는 건데 그때 얘기했다시피 물질은 피지졸션 하고 케미졸션이 존재한다.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케미졸션 피지졸션 이거 스펠링 어떻게 되지? 아무튼 피지졸션하고 케미졸션이랑 두 개 존재하는데 피지졸션은 물리적으로 붙는 건데 이제 케미졸션을 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표면에 펑셔널 그룹들을 동반됨으로써 이 물질과 물질 재료와 재료끼리 케미졸션을 일으켜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방막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그래핀이랑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표면이 디펙티브하게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디펙트 사이트들을 저희들이 뭔가 조절해 가지고 뭐 조금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 이제 펑셔널 그룹들도 엣지 부분에 붙냐 아니면은 가운데 붙냐 그런 리스크 포인트들이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플러린 자체는 어, 상대적으로 구형이기도 하고 사방면에 다 붙기 때문에 굉장히 케미컬리 전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케미컬리 우수한 어드이전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수한 반도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밴드갭도 마음대로 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반도체 시장으로 가면은 반도체를 이제 굉장히 작은 밴드갭용으로도 쓸 때 있는데 웬만해서는 좀 한 3 일렉트로볼트 이상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 펑셔널 그룹들을 붙인다 한들 1에서 3까지 가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린을 붙인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 이제 네로우 밴드갭, 작은 밴드갭 타겟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형으로 쓸 수 있다 해서 무조건 플러린 쓰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스펙에 맞는 밴드갭 이제 그 막질에 맞는 스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 뭐 나중에 제 반도체 수업을 다음 학기쯤에 이제 디바이스 수업 아마 할 것 같은데 소자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각 디바이스가 제품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제품이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어, 필요하고 어떤 스펙들을 따져야 되나. 지금은 어찌됐건 뭐 저번 학기나 이번 학기나 제가 물질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이 물질의 순수한 성능이나 물질한 고유한 특성을 위주로 얘기하는 게 저희 최선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 제품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과 이 소재를 어떻게 소자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전기공학적인 또는 기계공학적인 또는 화학공학적인 요소들을 다 끌어다 씁니다. 모든 분야를 다 끌어와 가지고 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플러린이라는 것 자체는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1 일렉트로볼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이 뭐 N타입 향이다. 일반적으로 플러린은 N타입 향이지만 N타입 향에서도 저희들이 얘네들이 스위치 메모리로 쓰려면은 1 일렉트로볼트는 너무 좋은 스펙은 아니고요. 한 3에서 5 일렉트로볼트까지 가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거고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다이아몬드도 카본 제로로 돼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이아몬드 맞고요. 이제 보석이죠. 보석이고 뭐 결혼식 때 이제 청혼할 때 이런 거 서로 교환이 아니구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겠죠. 근데 이제 이 구조는 기존의 카본들은 다 까매요. 기본적으로 밴드갭도 1 일렉트로볼트 정도면 굉장히 까맣고 그래핀, 그래파이트 여러분들 뭐 흑연, 그래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검은색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도체다 보니까 밴드 갭이 오버랩되거나 아니면 살짝 벌어져 있거나 기본적으로 다 까만색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특이하게도 투명해요. 웬만해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카본이 갖고 있는 결합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카본 배치에 따른 하나의 물질이지만 주로 어, 보석이고 굉장히 그 이쁜 크리스탈이죠. 근데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얘네들은 다이아몬드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정한 물질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딱 볼 때는 상압과 상온 조건에서 1 atm 또는 273켈빈, 25도씨죠. 섭씨 25도씨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그 굉장히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유 결합을 해서 자이언트 네트워크 얘들은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본 얘기했을 땐 더블 본딩하고 그 뭐 디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거 얘기했지만 얘들은 싱글 본드. 그냥 얘들은 디로컬라이즈가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싱글 본드의 공유 결합을 코밸런트를 하고 있다.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열에도 굉장히 안정한 카본 다른 그 어 굉장히 그 강한 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있고 얘들 옥타이드론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3D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3D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 제 수업에서 기존 수업에서는 디로컬라이즈드 파이본딩 굉장히 강하고 아로마티시티 때문에 더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카본 물질, 일반적인 카본 물질은. 근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3D 구조로 싱글 코밸런트 본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In diamond 뭐 똑같은 얘기지만 in diamond each carbon atom is bonded to four other carbon atoms forming rigid three-dimensional structure.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three-dimensional structure 그리고 four other carbon atoms. four other carbon atoms면 저희들이 루이스 구조가 아니라 3D 구조로 봤을 때 옥타이드론 쉐입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it is hardest substance we know high melting point bad conductor in electricity. 왜냐면은 얘는 아로 디로컬라이즈드 아로마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제한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하이 멜팅 포인트 뭐 결합이 강하니까 그리고 결합이 강하니까 뭐 주얼리 뭐 이제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보석 같은 거야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제가 이제 보석을 쓸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실제로 반도체 공정이나 실생활에 다이아몬드 나이프나 커터 등으로 금속 및 전극 같은 것들을 쪼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쪼개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금속 같은 거를 잘라요. 다이아몬드 커터로 잘라요.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금속보다 훨씬 단단하고요. 다이아몬드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어, 기본적으로 금속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저희들이 익스트림한 케이스 때 뭔가 엄청 단단한 거 자를 때 많이 쓰고 사람에 따라서 뭐 이거를 이쁘게 만들어서 뭐 보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이아몬드는 전도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카본 LMS가 테트라히드럴리 붙어 있는데 이 네 개 붙어 있는 거죠. 네 개가 이제 테트라니까 네 개가 이제 붙어 있고 each carbon atom is attached to four carbon atoms with 이건 뭐 분자의 길이니까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다는 거고. 어레이 카본 싱글 카본 atom angle of 105.5 degrees degree angle.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옥타이드론 자체 그 테트라이드론 자체가 이제 그 109.5도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파이트랑 또는 그래핀 또는 우리가 아는 뭐 CNT 뭐 또는 다른 카본 구조랑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압 고온에서는 이렇게 얘들이 재배치를 해가지고 싱글 본드로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어찌됐건 그래파이트든 다른 물질들도 분명 카본 심지어 더 강한 파이 본딩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얘는 싱글 본드라고 하죠. 싱글 본드 또는 시그마 결합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부르는 때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 어떤 사람들은 싱글 본드라고 어떤 사람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고 얘들은 더블 본드 하고 파이 결합 또는 월 이건 1.5본딩이죠. 디로 콜라이즈드 본 이거는 이제 이중 결합이고 이 둘 다 파이 결합 안에 속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합인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왜 분명 디로컬라이즈드 번딩이 분명 첫 시간에는 제가 강하다고 했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짱이냐 이거죠. 왜 다이아몬드가 왜 가장 하드스트 머테리얼인가? 플러렌 자체는 이제 디펙티브 머테리얼이니까 빼고 오각형도 있고 칠각형도 있다 했으니까 빼고 나노튜브는 원 디렉셔널리 스테이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한 축으로 솟아있는 거잖아요. 원디 물질이잖아요. 원디 물질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Z축으로는 X나 Y축은 그냥 하나의 선이죠. 의미 없음. 왜냐면은 굉장히 얇고 하나의 선으로서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럼 그래핀 같은 경우는 X랑 Y축으로는 스테이블한데 단단한데 어, Z축으로는 의미 없음. 그리고 그래파이트는 Z축으로 벤더르발스 인터랙션 때문에 굉장히 잘 벗겨지는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어, 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카본 싱글 본드지만 XY Z축으로 다닥다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단하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눈으로 원자를 볼 수 없잖아요. 실제 제품 모든 제품은 적어도 사람이 사용하는 데에 모든 제품은 다 3D 구조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나노튜브나 그래핀이나 3D로 만들 경우에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고 열적 특성도 아까 뭐 300도라 여기 300도라 적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래핀이나 뭐 그래파이트 카본 나노튜브보다는 낮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XYZ축으로 XYZ축으로 애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잠시만요. 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3D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때 그 강한
을 모은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질문하겠죠. 특성. 그럼 여기서 누군가 질문하겠죠. 왜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카본 파이버도 배운 거 아닌가요? 카본 파이버 좋잖아요. 카본 파이버 좋은데 카본 파이버는 왜냐면 카본 파이버는 훨씬 두꺼우니까 얘들이 X, Y, Z축으로 다 존재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카본 파이버는 기본적으로 그래파이트의 집합체, 그래파이트 또는 컴포짓의 집합체.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코밸런트 반응도 존재하고 앤더발스 인터랙션도 존재하고 플러스 뭐 아이오닉도 존재하겠죠. 아이오닉 결합도 존재하겠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짬뽕된 약간 카본 파이버는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케이스고 적어도 뭐 디스오더드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강하다. 왜냐면 얘들은 그 벤더발스 인터랙션 같은 그런 결합이 없고 기본적으로 다 코밸런트 반응으로 X, Y, Z축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합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이오닉 반딩, 메탈릭 반딩, 코밸런트 반딩, 하이드로진 반딩, 벤더발스 인터랙션 중에 하나죠. 하이드로진 반딩이면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코밸런트 반딩은 이렇게 공유 결합, 찰지, 이 메탈릭 본딩이나 저희들이 소위 아는 금속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이렇게 차지를 서로 그 일렉트론 쉐어드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붙어 있다 치면은 코밸런트는 실제로 이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서로 이제 이제 서로 겹쳐 갖고 굉장히 끈끈한 결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일단 결합을 소위 얘기할 때 서브스트레이트랑 이제 물질이랑 같이 하는 거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 어드이전 포스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끼리 물질 간의 그 결합은 이제 코에시브 포스라고 해서 코에시브 포스에 있어서 뭐 이건 빼고 얘네들이 코밸런트를 하고 있냐 메탈릭을 하고 있냐 아이오닉 본딩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본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근데 본드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결합인데 여기서 여기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소에 따라 결합의 세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 절대적인 에너지를 보기보다 이 본드 랭스 얘들이 결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본드 랭스가 확연하게 짧습니다. 확연하게 짧다라는 거는 결합 이제 코밸런트 본딩일 때 메탈릭 본딩하고 아이오닉 본딩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이제 결합의 길이만 봤을 때 원자의 길이가 아니라 결합의 길이만 봤을 때 훨씬 더 끈끈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코밸런트 본딩이 메탈릭이나 아이오닉보다 더 강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아는 공유 결합은 코밸런트 본딩은 이건 뭐 그냥 코밸런트 본딩은 어, 많이 불안정한 결합으로 착각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더라.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코밸런트 번딩은 스펠링 망겠지. 아무튼 코밸런트 번딩은 유기물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결합. 공유 결합은 유기물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근데 저희들이 유기물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유기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옥시즌이나 설퍼, 뭐 나이트로젠 이런 데 굉장히 론페어들이 많습니다. 론페어가 여러분들 이제 뭐 론페어가 뭔지 아시죠? 뭐 일반화학이랑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론페어들이 있고 론페어들이 있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전자 밀도가 형성되는데 이 전자 밀도가
밀도의 균일성은 화학 반응 및 분해를 촉진하는 척도, 척도라기보단 그 사이트.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얘네들이 반응을 하거나 분해가 되면은 이 벤진고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OH기나 이 디펙티브한 애들. 디펙티브에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롬페어가 있는 애들. 롬페어가 있는 애들 중심으로 얘들이 쪼개지거나 뭐 우선적으로 전자가 도네이팅 되면서 얘들이 이제 분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메탈릭 예를 들면 커퍼. 얘들 뭐 커퍼라 합시다. 얘네들은 전자 밀도상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결합의 종류를 떠나 배치도 전자 밀도를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금속도 금속 나름이긴 한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그 산소에 굉장히 취약한 물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결국에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메탈 구조일 때는 굉장히 균일한 전자밀도상 균일한 그걸 갖고 그래핀 같은 경우도 이전에 굉장히 똑같은 얘기죠. 근데 얘들은 심지어 디로컬라이즈 돼 있고 얘들은 코밸런트 반딩을 하고 있어서 강도도 강하고 전자 전도도도 높다 이런 거고.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로컬라이즈드 번딩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균일한 전자 밀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옥타이드론 구조로 해서 균일한 전자 밀도를 갖고 있어요. X, Y, Z축으로 다 존재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얘네들이 Z축으로 높게 안 쌓았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이렇게 표면에 뭐 보론 같은 걸 도핑하다 보면은 전자 밀도가 이거 불순물 이제 같은 전자 밀도가 다른 물질을 넣게 되면 결합이 불안정한 형태로 바뀐 결합이라기보다는 전자 밀도가 그러면 이제 좀 디펙티브하니까 반응 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속이든 다른 카본 재료든 디펙트가 없다는 전자에 다른 카본 재료든 그 다이아몬드든 굉장히 웰 밸런스드한 전자 밀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자체는 굉장히 고압 조건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얘네들은 높게 이제 리퀴드 상태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아예 압착시켜 갖고 그 아로마티시티를 깨부순 그런 형태로 고압 조건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에서 주로 찾게 되면은 굉장히 지화자원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이제 지하에서 아주 압력이 높은 지하에서 채취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지상에는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하지만 뭐 또 화산작용, 주로 화산지대 이런 다이아몬드 가루들이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상압에 있으면은 당연히 연력학적으로 이제 라샤틀리의 법칙이나 어, 이런 그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래파이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 is more stable than 다이아몬드. 그래파이트가 더 안정적이에요. 아로마티시티 갖고 있고 이제
이제 얘들이 고압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상압에서는 그래파이트로 존재하는 게 훨씬 안정하기 때문에 stable than diamond. So conversion of diamond into graphite is spontaneous. Spontaneous means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파이트로 변하는 과정이 spontaneous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반지로 다이아 반지를 받았는데 이게 그럼 과연 죽을 때 우리가 나중에 삶을 다할 때 그래파이트로 변할까? 그러진 않죠. 왜냐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해라는 게 어, 수천 년, 수억 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 예. 이제 여기선 펜슬이라고 했는데 펜슬이 이제 그래파이트니까 연필에 들어가는 게 흑연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 때 동안은 절대 다이아몬드에서 그래파이트로 안 변하고 어, 한 5,700년은 있어야지 50% 정도 그래파이트로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 좀 느낌이 오시겠죠.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굉장히 귀한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지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고체 구조를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징크 블렌드 이제 저희가 말하는 다이아몬드는 징크 블렌드 구조를 갖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유니셀 기준에서 이 하나의 크리스탈로 봤을 때 싱글 크리스탈 유니셀 셀 기준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그 결합끼리 이렇게 0.514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저희가 저희가 강의 자료 보면은 강의 자료 이전에 이제 강의 탄소 재료 처음 첫 시간에 했었나? 잠깐만 볼게요. 결국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두 번째 시간에 한 것 같긴 하네요. 한번 열어보면서 비교해 보시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0.514가 아니라 한 0, 대충 여기 그래핀 같은 경우는 그래파이트나 그래핀 같은 이런 이중 결합 디로컬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0.14인데 기본적으로 싱글 본드니까 결합이 조금 더 길어진 형태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유닛셀들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유닛셀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어, 0.514 나노미터라는 굉장히 작은 결합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생각보다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들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다이아몬드는 투명하다고 싱글 결합이고 굉장히 와이드 밴드 갭.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로 어, 그 야는 5.5 일렉트로 볼트의 밴드 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저번 다른 수업 건데 제가 자료 갖고 와볼게요. 기본적으로 밴드갭이 높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 이제 밴드갭이 높아지면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겠고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수업 때마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 이 기존 자료들이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기존 자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두 장 이렇게 추가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갭이 높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학적으로 봤을 때
밴드갭이 높다라는 건 저희 눈에 하얀색, 아주 투명한 색. 밴드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어두운 색.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위 얘기했을 때 이 밴드갭 자체는 뭐 이러한 공식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밴드갭이 높으면 굉장히 투명한 색인데 밴드갭이 작아지면은 이렇게 색채를 띠게 된다. 왜 이런 색채를 띠게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게 존재하냐면 HPHT 신테시스가 존재하고 CVD,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프로세스랑 그리고 핫 프레셔, 핫 템퍼러처 프로세스 신테시스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 CVD 먼저 말씀드릴게요. CVD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탄과 메탄 말고 다른 유기 소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래파이트나 뭐 CNT 이런 거 만들려고 폴리머 같은 거 쓰잖아요. 폴리머 같은 거 쓰면은 다이아몬드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얘들은 카본 싱글 결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메탄 C랑 H가 4개 옥타이드론 구조로 붙어 있는 거를 제일 많이 쓰고 거기에 이너트 가스 H2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기판 실리콘 기판 같은 곳에 이제 얘네들을 쏴주면서 플라즈마를 때리게 됩니다. 플라즈마 이제 아주 높은 에너지를 때리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너지 온도랑 이제 플라즈마 때리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프레셔는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플라즈마 때리게 되면서 한 500도에서 뭐 1000도 사이 뭐 이제 올리게 되고 이 표면에서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핫필라멘트랑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그 플라즈마 때리게 되면 플라즈마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온 상태로 변해요. H2에서 이제 H2 플러스 이온 플러스 차지를 가진 이온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CH3 마이너스 이온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제 완벽한 이런 소스들이 쪼개지면서 얘들이 이렇게 다이머 형태 C2 막 C3 C4 C5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이제 어떻게 보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위 그런 고분자 폴리머라이제이션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열 또는 플라즈마 에너지로 기본적 결합을 다 깨부수면서 이제 얘네들을 카본들끼리 이어주는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카본에서 하이드로전을 뗄 때는 굉장히 빠른 반응으로 흘러가지만 카본을 붙이면서 카본에서 성장하는 거. 왜냐면 C2H2일 때 얘들이 또 만약에 이 같은 경우는 C랑 H3 C, H3 이런 결합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C2H6는. 근데 C2H2는 여기에 H가 있고 H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카본에는 총 4개 옥텟 룰에 의해서 아주 기초적인 옥텟 룰에 의해서 카본들이 4개가 붙어 있는 게 맞는데 카본 주변엔 4개의 결합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2개로 되게 되면 여기에 또 카본이 붙을 수 있는 터미네이션 사이트를 제공하게 되겠죠. 사이트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계속 컨티뉴어스 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남. 연속적으로 얘들이 체인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순수한 카본 소스 사용. 이제 메탄을 쓰는 거죠. CH4. 뭐 이제 CH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스플로시브하고 좀 위험하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수한 카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BD로 만들게 되면 웬만해서는 하이 밴드갭 물질이다. 그러면 이제 하이 프레셔, 하이 템퍼러처는 뭐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력학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이제 이쪽 또는 이쪽 큰 의미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를 가해갖고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제가 가서 CBD랑 HPHT랑 그 좀 차이를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뭐라 해야지? 압력밥솥처럼 그 이런 식으로 압력밥솥 같은 이제 체인버에 담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열 가하고 히터 있으니까 열 가하고 엄청 용광로 같이 열 가하고 위에서 압력을 넣어주면서 얘들을 성장시키는 건데요. 어 이제 여기 카본 소스 이제 시드가 있고요. 시드가 있고 세미 크리스탈 그러니까 이제 그 그 크리스탈의 시드 유니셀 아주 시드 되는 역할이 있고 여기에 그래파이트나 카본 소스들 있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그래파이트 같은 거 이렇게 열 가해지면 얘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기초가 되는 프라이머리 파티클, 시드 파티클을 먼저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카본 소스,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거랑 용매랑 촉매랑 같이 해서 엄청 고온하고 엄청 고압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본 소스들이 표면에 다닥다닥 붙겠죠. 근데 다닥다닥 붙으면서 성장하기엔 좀 느리니까 여기에 촉매제를 좀 넣어요. 용매랑 촉매제 같은 걸 넣어갖고 얘들을 굉장히 찌부시켜버리는 압력밥솥처럼 쪄버려서 어, 뭐 커지게 하는. 근데 이제 그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제가 이거 만약 HPHT 뭐냐 하면 압력밥솥이라고 적으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좀 더 제가 비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이전에 저번 시험 때도 뭐 카본 나노튜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뭐 김밥 말듯이 만다 했는데 진짜 그냥 카본 나노튜브를 뭐 김밥처럼 만다라고 적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말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비유로 하기 때문에 CBD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으로 뭐 얘들을 이제 디렉셔널하게 어, 이제 롤링한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좋은데 어찌됐건 이것도 굉장히 여기 용광로 같은 시스템에 양쪽에서 이제 압력으로 눌러줘서 굉장히 하이 프레셔, 하이 템퍼러처 조건에서 얘네들을 크리스탈에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크리스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그래파이트와 같은 카본 소스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솔번트 같은 거 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촉매 같은 거 쓴다 했잖아요. 촉매 같은 거 쓰면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나 프레셔가 상대적으로 낮게 필요할 거기 때문에 촉매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로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게 되죠. 어차피 천연 다이아몬드로 저희들이 쓰기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시드가 있으면은 시드 주변에 이렇게 압력 같은 거나 용매 같은 거, 촉매 같은 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쓰는 이제 용매랑 그 타입에 따라서 사실상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로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다이아몬드는 이제 징크 블렌드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징크 블렌드 형태로 있는데 징크 블렌드 형태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있는데 이제 사실상 이렇게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을 때는 어, 좀 모양을 어, 어디 있지? 이렇게 모디파이 시킬 수 있는 포텐셜은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뭐라 하지 뭐 핏빛의 다이아몬드인가 아무튼 뭐 피의 다이아몬드인가 뭐 이제 막 빨간색 다이아몬드도 존재하고 막 오렌지색 다이아몬드도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의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연 계열에서 그렇게 발견되면 굉장히 비싼 거고요. 자연 계열에서 그렇게 형성되면 굉장히 비싼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HPHT 신테시스로 많이 발현이 되더라. 왜냐면은 이제 HPHT 왜냐면 다이아몬드 그래파이트 이퀄리브리엄 라인 그 말은즉슨 이제 HPHT 같은 경우에는 그래파이트랑 다이아몬드랑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얘네들이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갖게 되면서 이렇게 오비탈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실상 얘네들이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이 결정 구조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결정 구조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HPHT 메소드를 썼을 때 이런 촉매나 용매 같은 거 있잖아요. 용매 같은 거를 이제 표면에 이렇게 뭐 알루미늄이나 뭐 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이아몬드 속에 이렇게 막 집어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완벽한 그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안에 불순물 그 말은즉슨 뭐 보론이나 알루미늄이겠죠. 뭐 이 케이스예요. 촉매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색이 바뀐다. 라는 게 좀 더 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HPT랑 CBD랑 뭐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CBD가 사실상 이건 사실상 이건 꼭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거랑 HPHT랑 CBD랑 조금 저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생성될 때 생기는 이런 형체가 다르다는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운용되는 강도의 차이. 그러면 얼스마인드랑 HPHT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둘 다 고압 고온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다르죠. 왜냐면은 어, 안에 들어가는 용매, 촉매 아마 얼스마인드는 촉매가 없을 거고 가공되는데 시간 및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만들어졌을 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안에 이제 디펙트 같은 것들도 많아서 좀 가공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하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어 이제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컬러러스한 거랑 블랙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디펙트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어떤 물질이 특정 디펙트 같은 것들이 채워졌을 때 이렇게 밴드갭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더라. 카본들이 있으면은 나이트로젠의 뭐 농도 또는 다른 디펙트들의 농도에 따라서 밴드갭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색깔이 좀 탁하게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로 밴드갭이 결정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런 디펙트 사이트 이제 이건 다른 물질이 있는데 예시로 뭐 포스포러스나 갈륨 이런 것들이 원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이에 이 밴드와 밴드 사이에 어, 색깔을 결정짓는 밴드와 밴드 사이에 어, 그 디펙트 밴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 디펙트 밴드가 형성될 경우에 이 밴드갭이 변한다. 작아진다. 밴드갭이 밴드갭이 작아진다. 그 말은즉슨 분해가 된다가 아니라 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색깔에 대한 거고 이제 좀 전도성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지금까지 제가 밴드갭 얘기했었을 땐 모든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밴드갭을 갖게 됩니다. 다이렉트 밴드갭이라고 하면 컨덕션과 루모가 이제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거.
하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밴드 갭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컨덕션과 밸런스 밴드 이렇게 밴드 갭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다이렉트 밴드 갭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밸런스와 컨덕션 이 사이의 밴드를 다이렉트 밴드 갭이라고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 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밴드 갭으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전도성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학적인 구조 이외에 화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전자 구조상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은 얘들이 굉장히 인다이렉트 밴드 갭을 갖게 되는데 인다이렉트 밴드 갭은 뭐냐면은 다른 X축 이제 Y축으로는 여기 Y축에 따라서 밴드 갭이 결정되는데 이제 X축이 다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 다른 위상 이제 다른 계열에 있어요. 다른 계열에 있고 여기서 이제 컨덕션 밴드가 형성되고 여기서 이제 루머가 형성되고 아래서는 이제 호모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이 형성되고 오른쪽에 여기 위쪽에서는 로이스트 언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X축이 뭐냐? 여기서 모멘텀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키네틱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멘텀 텀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분자의 모션에 따른 밴드갭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제. 분자가 결합을 얘네들은 싱글 본딩을 하고 있고 더블 본딩을 하고 있고 뭐 메탈릭 본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모션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전에 제가 분석기기 그 수업에 분석기기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 모든 원자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단순히 이렇게 이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대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모션을 취하고 있다. 모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대기에서 어차피 297켈빈이잖아요. 273켈빈에서 이게 0도죠. 298로 할게요. 298켈빈. 이 말은 즉슨 섭씨 25도. 기본적으로 열과 에너지가 존재하는 환경. 여기서는 모든 결합들이 모든 본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브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결합의 길이가 지속적으로 변한다. 맞죠?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결합의 길이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변하는 결합의 길이는 한정적이겠으나 그래도 변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밴드갭인데 인터아토믹 디스턴스 원자와 원자의 길이가 변할수록 변함에 따라 밴드갭이 변할 테고 그렇게 되면 뭘까?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밴드갭이 그러면 이제 온도에 따른 전도성 및 물질 특성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온도에 따라서 밴드갭이 이렇게 변하고 심지어 주변에 이제 어떤 물질이 옆에 붙여 있냐에 따라서 밴드갭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외부 환경에 굉장히 변화가 쉬운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갭이랑 다이렉트 밴드갭의 차이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밴드갭은 여기 슬라이드 하나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다. 이거 어디다 설명하지? 이제 밴드갭은 사실상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 안에 수많은 밴드가 존재하고 밴드갭은 순수하게 루모와 호모
호모의 차이인데 온도 각 온도에서 온도로 했을 때 다른 온도에서 호모와 루모가 발현되었다. 그 말은 즉슨 이걸 봅시다. 여기는 지금 다이렉트 밴드 갭이에요. 왜냐면은 같은 온도일 때 여기 루모랑 호모랑 형성이 됐잖아요. 가장 낮은 위치. 근데 여기 이런 밴드 같은 경우는 이 위상, 이 얘네들의 모멘텀, 이 분자의 모멘텀에 따라서 여기가 루모가 되고, 그러니까 x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x일 때 여기가 그 루모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어, 시그마라 하나 아무튼 이 조건에서 여기서 이제 호모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 조건에서 이렇게 밴드 미니멈과 밴드 맥시멈이 했을 때 이것도 저희는 밴드 갭이라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밴드 갭은 이제 미니멈 그 루모랑 컨덕션에서 가장 낮은 지점과 밸런스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얘들의 모멘텀에 따라서 얘들이 이렇게 갈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뭐냐면은 전자가 지금 다른 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전자가 일로는 못 가는데 일단 열로 가서 이 모멘텀 때 이 모멘텀에서 또 막 일로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막 일로 갔다가 다시 옮겨가거나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자 루트를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시각이긴 한데 이러한 시각으로 일반적으로 이건 물리학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화학적으로 했을 때는 단순히 오비탈 그려놓고 딱딱딱딱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결합 모션에 따른 에너지 같은 것도 비교했을 때 다이아몬드 자체는 굉장히 인다이렉트 밴드갭 성질을 갖게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자 흐름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싱글 본드 이외에도 이러한 결합의 모멘텀 와이즈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자 트렌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 이제 그 소위 통칭 얘기해서 그 이제 여기서 컨덕션 밴드 미니멈 이제 루모라고 하죠. 루모는 이제 여기 위치해 있는데 밸런스 밴드 맥시멈 이제 호모 똑같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CBM은 루모고 BBM은 컨덕션 밴드 미니멈 로이스트 언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 밸런스 밴드 맥시멈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크리스탈이 저희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만들면서 점점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 밴드 갭이 작아지긴 하는데 컨덕션이 내려오긴 하는데 밴드가 많이 형성되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다이렉트한 형상을 갖고 있다. 뭐 싱글 크리스탈일 땐 좀 그래도 좀 다이렉트한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통상적인 그 다이아몬드를 봤을 땐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게 맞고 이것도 인다이렉트일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다이렉트처럼 그려놨는데 인다이렉트일 거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인다이렉트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싱글 본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성이 그리 좋진 않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메탈릭 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얘네들은 이제 코밸런트 메탈릭 본딩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뭐 메탈릭 본드도 뭐 전도성이 안 좋아지지 않냐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넌 다이렉트 밴드 갭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어, 기본적으로 그, 그,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부도체인 성향도 강하고 그거 이외에도 코밸런트 반딩 결합 펀디멘탈로 가도 얘네들은 지금 약간 터칭하고 있는 진짜 약간 전자를 서로 결속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결속 예를 들어서 코밸런트 반딩에서 전자들이 결속돼서 뒤로 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 이 결합을 통해서 엄청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결속돼서 더 이상 플로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얘들은 굉장히 이제 전도성이 없고, 메탈릭 본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적으로 굉장히 조금 더 약한 결합, 즉 자유로운 전자 이동이 가능하므로 좀 더 메탈릭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금속 중에서도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이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많긴 한데, 금속은 이제 애초부터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갭 터미놀로지를 안 쓰죠. 근데 세라믹 같은 경우는 밴드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다이렉트 밴드갭 그런 터미놀로지 많이 쓰긴 써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다이렉트 밴드갭 특성이 전도성의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또한 결합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카본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웠고, 또 다양한 접근으로 해석하는 걸 배웠는데, 조금 원론적인 걸 떠나서 다음하고 다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것들을, 쓸모 있는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